대통령이었습니다. 과달카날 섬. 수백 곳의 공장에서 제조되고 수천 곳의 농장에서 재배되며 미국의 노동력과 기계에 의해 엄청난 물량이 확보된 전쟁용 보급품은 남태평양의 한 기지에 모였습니다. 이 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달카날 섬. 공격을 위한 발판이자 승리를 위한 창고입니다. 하지만 1942년까지만 해도 과달카날 섬은 밀림지대였습니다. 90마일의 말라리아와 우림지대였습니다. 이곳은 역사에 의해 몇 세기 동안 무시되어 왔었고 인류에겐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6월에 예측 못한 전쟁의 힘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과달카날 섬과 솔로몬 제도에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1해병 사단이 남태평양을 향해 출항합니다. 목적지는 뉴질랜드입니다. 임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어딘가의 한 전쟁터에서 불투명한 미래의 한순간에 경험 없는 미 해병대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수송선에서의 실증나는 시련을 몇 주 동안은 평온하고 광대한 바다에서 보내야 합니다. 남태평양으로 가는 생명선은 가장 멀고 보잘것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뉴질랜드까지 총 6,540마일의 거리가 호주와 미국을 연결합니다.
이 생명선과 함선을 차단하게 되면 오세아니아와 아시아는 영원히 일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의 섬에서 다른 수송선과 해군들도 불투명한 곳으로 향합니다. 전쟁을 위해 떠나는 것이죠. 그들도 생애 처음 듣는 곳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에게도 함선의 생활은 장차 필요하게 될 용기의 조용한 서막입니다. 라바울과 비스마르크 제도를 정복한 후 일본은 솔로몬 제도로 향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조금씩 서로 가까워집니다. (1942년 7월) 초에 미군 정찰기 한 척이 포착한 것을 시작으로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일본과 미국을 모이게 합니다. 과달카날 섬의 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비행 정찰을 통해 일본이 호주로 이어지는 공급선을 위협하는 비행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찰기가 본 것은 곧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워싱턴의 미 국방부, 미군 전쟁 계획의 중심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로운 일본의 계획에 맞설 남태평양에 연합군을 새로 배치하고 전략을 다시 짭니다.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훈련된 군인 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과달카날 섬을 지켜야 합니다. 킹 제독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뉴질랜드는 일본군 전진의 그림자에 가려 있습니다. 이곳에 파병된 미군들에게 연합군으로서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해병대원의 임무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최초의 육지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데그라프 장군의 지시에 의해 제1사단은 과달카날 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섬과 비행장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다른 수송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수송선은 무기가 실려 있고 전투를 위해 항해합니다. 교전을 위해 항해합니다. (1942년 8월 7일) 진주만 습격 이후 정확히 8개월 후에 미국은 일본을 향해 첫 공격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태평양 섬 정복에 실패가 보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은 바로 과달카날 섬입니다.
병력 투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륙부대를 상륙시켜라. 태평양에서 치고 뛰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첫 미 합동 훈련은 마치 한편의 연극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폭격은 적을 해안으로부터 물러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섬을 향해 걸어갑니다. 남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대원들은 툴루기 섬에 상륙합니다. 일본 해병대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 해병대원들은 힘겹게 해변에 도달합니다. 일본은 하늘을 통해 반격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반격을 합니다. 폭격기들은 미 수송선이 상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급품을 실어내리기 전에 이를 파괴합니다. 수송선의 피해는 해변의 해병대원에게는 절망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송선이 후퇴를 합니다. 보급품을 빼앗긴 해병대원은 무자비하고 비정하며 지겨운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공포와 고난은 과달카날 섬에 대해 이름 이외에 어떤 느낌을 갖게끔 만듭니다. 비행장은 상륙일 바로 다음 날 확보되었고 핸더슨 필드에서 해병대원들은 동료를 위해 경의를 표합니다. 보급품이 없는 가운데 해병대원들은 일본 물품을 사용해 첫 미 항공기를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일본이 해변에서 부진했다면 공중에서는 격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비행장이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이후에 탈환할 생각입니다. 밤의 암흑이 위장 효과를 낼 때 일본은 증원군을 해변에 투입합니다. 특수 상륙부대, 해병대 정예부대 등입니다. 제독은 경고를 합니다. 이 전투가 미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이 전투에 따라 일본 제국의 승리나 패배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글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은 위장과 침입 교육을 받았고 잠복과 매복의 전문가입니다.
미군은 야만에 대해서는 야만으로 맞섭니다. 그들은 싸우고 싸우면서 또 싸웁니다. 대학살의 역사 중 과달카날의 해병대원처럼 많은 불행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상자 수는 전투, 말라리아 댕기열, 그리고 자비를 모르는 정글의 거칠음에 의해 증가합니다. 뜨는 해를 바라보며 경례. 지금까지 일본 제국은 새로 정복한 동남아시아와 함께 남태평양을 따라 일본인은 국가 우위의 상징에 대해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싸우고 죽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해전들을 통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들의 북쪽 요새인 나바울 섬에서부터 일본군이 계획에 따라 접근해 옵니다. 동경급행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해군은 과달카날 섬의 주변 바다를 지배하는 적으로부터 과달카날 섬을 지킬 희망이 적은 동료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희생합니다. 일본군은 솔로몬 제도 사이의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많은 함선이 침몰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보섬의 전투, 동설리번의 전투, 에스페런스 고제 전투, 산타크루즈 섬의 전투, 과달카날 섬의 해전, 타사파론가의 전투, 렌넬 섬의 전투, 시련과 패배의 밤. 이 밤엔 용맹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과달카날 섬은 피해를 입었고 양 진영에서 피를 흘립니다. 해군력, 군사력, 그리고 자재에 의한 피해. 파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승리와 구원을 기도하며 싸우는 선원과 해병대원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땅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미국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구원을 위해 미국은 행진을 합니다.
과달카날에서는 또 다른 행진이 있습니다. 냉혹한 군인들의 행진입니다. 늙고 젊은 군인들, 지옥을 떠나는 행진입니다. 제1해병사단은 교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해당되죠. 롱가 포인트에 외로운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엔 젊음을 해병대원에 대한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해병대원이 신고합니다. 저는 이미 지옥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태평양 지역대의 사령관인 니미츠 제독이 진주만에서부터 이곳으로 와서 추모식을 갖습니다. 공포와 잔인함이 있었다면 용기와 희생도 있었습니다. 죽음, 불결함과 질병이 있었다면 해병대는 전쟁의 급류를 막을 수 있었고 적을 막았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해병대원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설화 중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해병대원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벨리포즈의 식민지 주민, 워털루의 영국인, 그리고 미국의 과달카날 섬입니다.